기사도적 전투 이념은 언제나 적대자 사이의 관계를 같은 기준에 의하게끔 한다. 그러나 전체주의의 전략은 모든 적대자에게 억지로 적용한다. 이 전체주의 전략은 훌륭한 공통원천에서 생기는 의무를 인정한다. 인간 사이에 벌어진 이 분열은 무서운 결과를 나타낸다. 즉 자기의 생존을 위해 무조건 싸우는 야수 같은 상태가 다시 벌어진다. 심리작전의 방법을 사용하려면 그와 같은 상태를 각오하고 예상해야 한다. 그와 같은 경험에 부딪히게 되면 우리는 마침내 공포에 휩쓸린다. 토론 시 상대방의 표면상의 솔직한 태도가 그들의 논쟁 방식에서 우리는 사실상 그들에게서 무엇을 바랄 것인가는 알 수 없지만 전체주의 선동자와 추종자의 잠재적인 태도를 알 수 있다. 오늘날 이 정신악의 본질적인 요소는 혼란한 과학 사상에 의한 지배이다. 우리의 지식을 믿는다. 지식은 우리들이 바라는 바 권위 있어야 한다. 몇 개의 예를 들겠다. 즉 유명한 철학자요 논리학자인 러셀은 서양 철학을 총체적으로 전망한 책의 결론에서 지식에 의한 인류의 통일을 얘기하고 있다. 참으로 신기스럽게도 인간은 지성의 문제에서만 지식에 의하여 통일되는 것이지 역사적으로 통합된 산 존재로서는 통일되지 않는다. 물리적 세계 내에서 오성의 통일의 결과에 관해서만 지식의 공유성이 실제로 이루어질 수 있을지 모른다. 그러나 돌도끼를 사용할 때부터 비롯하여 원자탄 시대에 이르기까지 공통된 일반적 지식은 파괴 무기로 사용되었다. 왜냐하면 과학적 문제의 의견일치는 하등 감정의 공유성을 일으키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가 그와 같은 업적을 과학에서만 바란다면 당치도 않은 요구를 하는 셈이다. 또한 1910년 현대인지의 선서 가운데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기저를 찾아낼 수 있다. 즉 한 원인을 결과에서 알아낼 수 있는 것만이 하느님도 그가 지은 감각적 창조물에 의하여 확실하게 인식되고 증명될 수 있다는 것을 믿는다. 라는 귀절이 그것이다. 실로 알고도 모를 얘기다. 신의 존재를 증명하려면 신앙에 의하여야 한다. 그렇지만 증명될 수 있는 것은 신앙에 의하지 않아도 좋다. 지성이 결정적으로 한 문제를 확정할 수 있을 경우에는 신앙의 고백이 필요치 않다. 셋째뿐의 예는 전체주의 제도의 사상 형태이다. 그들은 지식에 기초를 두고 주장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지식을 받아들이기 위한 신앙을 요구한다. 예를 들면 존재하는 것이란 이 우주와 사람이 이루어 놓을 수 있는 것뿐이다. 인간은 계시에 의할 것이 아니라 지식에 의하여야 한다고 말한다. 그러나 신기하게도 이 지식은 교의 면에서 절대적이다. 지식은 전능이다. 나는 그것을 믿지 않으면 안 된다. 따라서 나는 이의를 제기하거나 의문을 표명하거나 증거를 추구해서는 안 된다. 요컨대 나는 직접적으로 신용될 수 있는 기술적 발명의 범위 이외에서는 과학적으로 연구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런데 러셀과 현대인지의 선서의 필자는 전체주의 과학의 해설자들과 같이 마음속에 지식 이외의 다른 것을 생각하고 있다. 그 자신 일종의 신앙이라 해야 할 사상을 생각하고 있다. 러셀은 인류의 이성을 통일하는 형식으로서 과학의 통합력을 믿고 있다. 현대인지의 필자는 분명히 신앙의식이라 해야 할 사상 형태에서
마음을 안도시키는 한 유형의 철학적 신앙을 갖고 있다. 마르크스주의 독단론자는 역사의 필연적 과정을 믿고 있고 국가사회주의자는 적자 생존을 믿고 있다. 이 양자는 오로지 장차 어떤 사상으로 일어나게 되리라는 사실을 촉진하기를 원하는데 그것은 열등한 개인이라든가 사물의 질서에 반동하는 집단이나 민족이라든가 숙명적으로 없어지게 될 것 등을 근절시킴으로써 그것을 촉진하는 것이다. 이 두 독단론자는 지식이라고 그릇 인식한 전체에 기꺼이 복종하고 있다. 이와 같은 예들은 그것이 다 서로 다르기는 하지만 현대의식이 혼란에 빠졌다는 한 점에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부지불식의 이와 같은 가정은 지식을 통하여 실제상 신앙의 문제란 무엇인가를 우리들이 알 수 있게끔 하고 있다. 그러나 신앙이란 지식으로 바꿀 수 없는 인간 존재의 절대적 본질이다. 비록 자유세계에서는 지식으로 바꿀 수 있다고 그릇된 생각을 하고 있지만 과학이 결단코 달성할 수 없는 것을 과학에서 기대하여야 한다고 한다. 반면 이미 지식으로 생각될 수 있다고 보는 것조차도 신앙에 의하여 믿어야 한다고 한다. 불합리한 교리가 과학에 의하여 도달된 건전한 결론이라고 선포되고 있다. 이와 같은 모든 것은 과학적 지식을 초월하는 것을 마치 과학적 지식 이상의 것이 아닌 것처럼 설명한다. 이와 같은 독단론자들은 현대인이 과학의 가능성을 과대평가하는 데에서 영향을 받았다. 즉 그들은 과학적 미신 같은 것에 빠지고 있는 셈이다. 과학과 철학과의 관계를 밝히는 것, 참으로 사고와 이해의 모든 방법을 밝히는 것이 오늘날 중대한 그렇지만 완성될 수 없는 철학의 과제이다. 장차 어떻게 그것이 근본적으로 또 포괄적으로 실현될 것인가 하는 점에서 이 과제는 전문가들에게 한 문제거리이다. 그러면서도 더욱 단순한 해결책을 모색한다는 점에서는 모든 사람의 관심사이다. 이것이 해결되면 과학적 미신에서 해방이 되고 따라서 우리들이 현대 과학에 대해 어쩔 수 없이 놀라운 사실에 대하여 의미와 한계를 주게 될 것이다. 그리하여 우리는 또한 철학 자체의 가능성을 더욱 굳게 믿을 것이다. 과학의 문제란 철학편에서도 실제상 연구 주제의 하나이다. 철학에 대하여 다른 과제가 오늘날 자유세계 내의 새로운 사회 상태 속에서 일어나고 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